권성동 원내대표가요, 방통위 대대적으로 손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노영희 변호사 같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탁 꼬집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데요. 그때 당시 얘기한 건 무엇이었냐? 국가부채 1천조 시대이므로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 감축을 강조해왔고 그런 의미에서 정부위원회 중에서 30에서 50%를 정리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계속 그 이후에 연결이 되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서요. 방통위 소관 법정위원회를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방통위 소관 법정위원회가 10개인데 최근 3년간 법정위 개회 현황을 보면 한 개를 제외하고 연평균 4번 이상 개회가 되고 특히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는 3년 동안 단 9차례만 회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역시 법에 정해진 대로 회의를 개최한 거기 때문에 이런 비난은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필요하면 소집할 수 있다라고 이 위원회의 개회와 관련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난 3년이 무슨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 시대 아니었습니까?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에는 대면으로 하지 않고 영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가급적이면 모임을 자제하거나 아니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예정되어 있던 회의들이 모두 다 연기되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얼마나 많이 했어야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1년에 한 10번쯤 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걸까요? 코로나로 몇 년 동안 대면회의가 지연되어 왔다는 것. 그리고 특히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를 콕 찍어서 뭐라고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9차례면은 올해 것까지 치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는 북한하고의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로 인해서 남북방송통신교류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게 되고 문제가 많다는 현실을 너무 무시하고 이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말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위원회 쪽에다가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들은 절차적으로 잘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문제를 끄집어내는지 좀 이해가 안 간다. 지금 현재 감사하고 있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좀 걱정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더욱이 통일부 장관이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대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북한 방송을 아예 우리가 시청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통일부 장관님이 되게 전향적이고 진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코로나. 자. 또 이 얘기 해볼게요. 권 원내대표는요. 각종 법정위가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고 지적을 하면서 예산 집행률이 평균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정위에 지출하는 회의 운영비, 참석수당, 안건 검토비 등은 결국 세금이고 국민 혈세가 누군가에게 눈먼 돈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지적한 거 1년에 4번도 안 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예산 집행률이 평균 70%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은 권 원내대표 말대로 하자면은 더 많이 늘려서 더 많이 회의를 하게 되면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니면은 이 위원회들에서 정해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회의 한번 개최할 때마다 막 팡팡팡팡 지급했다는 뜻일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요, 제 예만 단적으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올해 임명되어서 소집된 회의 2번에 전부 참석을 했는데요. 가서 점심 식사 한 끼, 커피 한 잔, 그리고 수당 10만 원 받았습니다. 그나마 7월 달건 받지도 못했어요. 지난 5월 달에 10만 원 받은 게 답니다. 4시간가량 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보통 변호사들 1시간 회의 참석비 최소 20만 원입니다. 어떤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혹은 다른 공익적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하더라도요. 근데 나 1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사건 관련 차지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1시간에. 물론 상담할 때는 1시간에 10만 원 받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추후 사건을 수임할 것을 고려해서 교통비만 받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는 노영희 변호사는 백선엽 장군 관련해서 막말을 한 사람인데 왜 거기 껴있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괜히 이거랑 연결을 시켜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이 둘 간의 연결성이 없으면 말을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다가 뭐가 돈을 낭비한다는 건지 예산 집행률은 70%나 되는데 니네는 회의는 왜 안 하니? 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도대체 원내대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해력이 좀 딸리기도 하겠죠. 자, 뭐가 방만한 운영이고 뭐가 문제인지 그 사람이 들어가면 왜 안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권 원내대표 말이 맞다면 그러는 대통령은 왜 멀쩡한 청와대를 내팽개치고 500억이나 들여서 국방부에 들어가고 국방부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새빵살이 하러 내쫓습니까? 이런 정부를 만들어낸 원내대표가 지금 뭐 예산 집행료 10만 원 준다고 그거 가지고 뭐라 합니까? 우리 구내식당 가서 밥 먹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자기네들이 쓰는 돈 모두 세금 아닙니까? 지금 청와대 꼴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개척해서 뭐 패션쇼 거기서 열고 뭐 광고 사진 찍고 소파 긴 거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상업 광고 비슷하게 찍고 앉아 있어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저는 매우 실망스럽고 매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 건 괜찮습니까? 그거는 돈 낭비가 아닐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법정의 구성이 편향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당 성향의 위원들 100% 구성됐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올까요? 그럼 만족하셨을까요? 그는 특히 민원련 사람들이 이 법정위원회에 3명이나 들어가 있다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민원련 사람이 법정위원회에 들어간 거하고 전체적인 구성의 비율을 따져보게 되면 오히려 그쪽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 게 더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노영희 변호사가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정을 비난하면서 망언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위원회 위원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 맞으려면 본인이 과거에 발언했던 것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권 원내대표는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 하는지 궁금합니다. 권 대표야말로 강원랜드의 지인들을 취업 청탁해 준 것을 비롯해서 현재까지도 대통령과 친한 사람의 아들을 대통령실에 취직시켜주고 출근 못 시켜줘서 미안하다 이런 말 하는 분이잖아요.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의에 집중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비키니 사진 보다가 들키지 않았습니까? 정치 문외한인 대통령을 성실히 보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본인의 당대표를 디스하는 뒷담화 문자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체리 따봉을 유행시킨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서 KTX를 무정차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도 있었죠. 또 대선 기간 동안에는 강릉에 있는 어떤 한 식당에서 시민 부부들에게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또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를 말할 수도 없는 이상한 부적절한 행동이 많이 나왔던 거죠. 근데 그런 분이 왜 그런 비난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어쨌든 더 큰 문제는 이거죠. 국가부채 1천조 원 시대라고 주장을 하면서 방통위 소관 법정위원회를 공격을 하고 방만운영을 주장하지만 방만운영의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위원회 편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방통위가 위원회는요 지금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식으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고 싶으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을 바꾸세요. 특히 전문가와 여성 30% 무조건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바꾸십시오. 이게 싫으시면. 위원이 된 이후에 한 번도 위원회에 빠진 적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비난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대한민국 제1여당의 원내대표가 아집과 부적절한 정보를 바탕으로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아서 자다가 봉창을 떠들이고 있으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당시에 제 발언과 관련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발언과 그 직전에 했던 것들이 서로 섞여가지고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제 SNS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만 오해를 거두시고 힘으로 사람을 누르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성철 패널이 방송에서 한마디 했더니 장제원 의원이 방송사에 출연금지 요청했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희 생각이었습니다.